식물도 동물도 살았는데 지금 요새 지구 온난화 그러면서 뭐 6도 올라가면 인류 멸망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잘 살았는데 지금 올라간다 멸종한다 저는 제가 무식한지 몰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담이고요. 자, 이 대륙 이동하면서 한 3,800년 전에 이 남북 대륙하고 호주가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대륙하고 이제 이 남미가 갈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북 대륙에 빙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빙하가 뭐 그전까지 뭔가 하면 같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대륙 혼자 떨어지니까 바닷물이 계속 홀딱 돌아가면서 북쪽에서 더운 게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북 대륙에서 얼음이 빙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북반구는 이제 한 300만 년부터 생기기 시작했고요. 자, 플라이스토신 이제 이 영국 지리학자 찰스 라웰이 이제 1833년에 제안했어요. 1833년에. 그래서 이제 더 새롭다 이거죠. 더 새롭고. 그래서 지금 이때 나오는 화석 조개가 거의 다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요새가 같이 않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붙인 건데 시간으로 말하면 533만 년에서 258만 년까지 요 사이입니다. 신생대 제3 신제3기, 신생대는 고제3기, 신제3기, 제4기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이 장클년 해가지고 533만부터 360만 년, 그 위에 피아센체는 360만 258만 두 개 나누고요. 그 위에 플라이스토신은 이제 그 사람이 또 제안한 건데 이제 가장 새롭다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칠리 섬의 조개 화석에 그 최소한 70%가 현재 살아있다고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같은 거죠. 뭐 따지면은. 그래서 258만 년부터 11,700년까지 이게 플라이스토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대 제4기에서 마지막 아래가 되겠습니다. 이건 네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자, 근데 볼리바르 융기가 뭔가 하면 지금의 파나마 해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중앙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까지 그 해구 그게 이제 그 전까지는 게 떨어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남미 혼자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붙어 있어서 파나마나 지나가지만 근데 그게 이제 융기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남아메리카 혼자 떨어질 때는 이제 이 중세대말 건너는 대륙에서 그때 한 6천만 년 이상 그러니까 거의 큰 섬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이 볼리바르 해구는 그 큰 지구 전체를 보면 무역풍대입니다. 무역풍 동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류가 대서양에서 태평양 쪽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멕시코 말로는 게 없었습니다. 이 남북대륙 남한 혼자 떨어질 때는.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은 당연히 이제 지금보다 훨씬 한량 건조했고 그러면서 눈이 와도 빙하는 크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겼겠지만 빙하라는 게 뭔가 하면 눈이 온 다음에 그게 얼음이 되고 그 여름에 녹고 다시 이제 그래서 조금 쌓이면 그 빙하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빙하가 형성되지 않겠죠. 예.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볼리바르의 해구 융기됐으면 언젠가 이제 이 플라스토신 말, 그래 한 300만 년부터 한 250만 년 고세 융기대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따뜻한 멕시코 만류가 북대서양에 올라가서 북대서양 지역이 지금처럼 따뜻해지고 그리고 북극에 빙하가 생기고 북극에 빙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남북 아메리카 생물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은 요 두 가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해류입니다. 지금 이게 남북 아메리카 붙어 있어가지고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멕시코 만류가 올라가서 이 덕분에 사실 이게 북대서양 굉장히 북쪽이면 따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식어서 내려서 찬물이 해서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이제 돌아간 세계 토대에 그게 이 소위 컨베이블트라는 거죠. 이 날류고 빨간 날류고 파란 한류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저수로 가서 또 올라가서 더워지면서 다시 태평양 올라가서 올라오고 이게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해류고 옛날에는 이제 이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둘이 분리됐을 때는 이 해류가 갑자기 일로 나가면서 이 더운 해류가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자, 빙하기 이제 신생대 말입니다. 플라이오스의 말에서 플레이트 소가 되고 있는데 그 볼리바르 융기가 되고 볼리바르 해구가 융기가 되고 파나마 지역이 생긴 지역 아래 붙어버린 거죠. 남북 연결되고 해류가 지금처럼 흘렀었는데 멕시코 만류가 형성이 되고 북대서양의 북극은 이제 올라오는 5배에서 눈이 쌓이고요. 이건 지금
붙기 전이죠. 다시 한번 남미 혼자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이 대서양에서 태평양 물이 나가면서 이제 지구가 해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당연히 생물도 오가지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이 볼리버 해구가 지각 변동해서 연결되면서 해서 이 그게 연결되고 그런 지금까지는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때 그 빙하를 좀 유추해 보면 아까 앞에서 나온 사진이 되는데 550만 년 쭉 보면은 한 이 250만 년 전까지는 이제 어떤 특별한 이 기온이 높아서 내려가지만 어떤 주기를 알 수 없는데 250만 년, 한 100만 년 동안은 보면 150만 년 동안은 4만 천년 주기입니다. 이게 따져보면은 그 다음에 한 100만 년부터는 이게 10만 년 주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되겠습니다. 기온이 전체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온 현재 기온을 한 사람이 그 죽인 게 밀런 콤시하고 유고슬라비아 수학자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수학자. 이 사람 평생 이것만 계산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지구와 태양이 크게 세 가지 모여서 기후가 10만 주기 변하는데 그 주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지구와 태양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그런데 빛이 초 30만 킬로미터가 500초. 그러니까 8분 20초가 되는 거죠. 갔다 오는 게. 근데 실제는 보통 1억 5천만 킬로 그러지만 실제는 500만 킬로 왔다 갔다 해요. 약간 엄밀히면 타원이다. 500만 킬로를. 그러니 이제 이게 멀기도 갖고 있는 한 500만 킬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리가. 그 주가 이렇게 보면 이제 대략해서 이제 한 10만 년이요. 40만 년 주기가 10만 년 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구는 이 공전에 대해서 수직에서 23점 기울어져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보통 23.5도 그러지만 22.1도에서 22.1도에서 24.5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약간 적어지면 남쪽이 더 열을 많이 받고 기울어지면 북쪽에도 열을 많이 받고 그렇겠죠. 아주 근소한 양이지만 그래서 약 4만 천년 주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어릴 때 팽이 놀 보면 팽이가 딱 서면 그 괜찮다. 자기 돌지만 만약에 누워돌면 이게 약 돌아가는 팽이가 그렇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누워둔다고요. 지구도 마찬가지죠. 이게 공전 궤도에서 23점 길어서 이게 자전공처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기가 한 2만 3천 년. 이 세 개가 모여서 아까 말한 기후가 바뀐다. 그거를 바뀐 사람이 밀란코비치고 그 사람 이론 따라서 밀란코비치 이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밀란코비치 주기. 자, 이거는 이제 얼음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에서는 물이 얼어서 그러면 되지만 물이 얼어서 극지는 물이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냐? 눈이 다져서 그러거든요. 눈이 다져져서 자꾸 쌓이면 이제 얼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눈이 왔다. 그럼 눈이 착 쌓여있죠. 그러면 눈 사이에 빈틈에 공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공기는 요새 공기가 10만 년 공기죠. 만약에 이 얼음이 10만 년 얼음이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있는 공기는 요새 공기가 10만 년의 얼음이고 그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를 보면 이 눈이 쌓일 때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극지에 나가는 그린란드나 남극에 나가는 나라들은 이게 얼음 연구하는데 얼음 연구하려고 그러면 얼음 캐는 장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발전기 있어야 되고 모터 있어야 되고 그럼 연료가 있어야 되고 물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있으면 뭐합니까?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남극 전출한 30년 거의 40년도 했지만 이 얼음을 직접 뚫는 건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쭉 다른 나라 하는 거 구경하다가 요새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얼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제 그 지금 굴착된, 그린란드에 굴착된 걸 보여주는 건데요. 가운데 거는 이제 기온이고요. 이제 이게 40만 년부터 이게 지금까지 기온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가운데가 기온이고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고 이건 메탄가스고요. 메탄가스. 이게 메탄가스 여기 나와 있고 이산화탄소 여기 나와 있고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보시면 이제 한 10만 년 주기로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만 5천 년 전에는 10만 5천 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높았어요. 기온이 한 4도 높아가지고 바다도 한 4m 높았고요. 그다가 이제 올라가 떨어져가지고 18,000년 전에는 아주 이제 지금의 기온은 몇 도 낮았고 전 세계 바다가 한 130m 낮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1,700이 끝나고 나서 올라오는데 옛날이라면 과거라면 올라가면 즉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11,700이니까 그냥 있어요. 이래서 지금 이 기온이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잘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 떨어진다 그러고 올라간다 그러고 글쎄요 어떻게 하여간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산업 이 1820년대 그때부터 산업혁명 그때부터 소위 인간이 석탄을 많이 써가지고 그 석탄 가스 때문에 지구가 더웠다 그러는데 아니다죠.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죠. 이미 인간이 11,700년 농사 질 때부터 이미 지구를 온난화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럼 그때 일이라는 게 뭐냐? 그때 농사라는 게 그냥 숲에 불 질러놓고 거기다 작물 심고 그다음에 몇 번 하다가 이제 좀 그 지력이 떨어지면 단독 옮겨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이산탄소를 공격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지구 온난화를 만들기 시작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10만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만 년.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온 한 2만 년 다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온이 낮은 거고 지금도 18,000년 전이지만 한 15,000년 그때까지는 기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가서 한 7,000년부터 바다가 지금 될 거죠. 이걸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보스토크라고 러시아 기입니다. 그건 지장의 남극점이죠. 지장의 남극점. 남극점 4개 있어요. 지리 남극점, 지장의 남극점, 자남극점, 도달 블록 남극점. 지리 남극점은 남이 90도, 암모니아 스코도 경계안 되고 지장의 남극점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지구는 지축에 의해서 한 막대에서 안 들어가 있다. 이게 막대에서 연기하는데 이게 지장의 남극점입니다. 지장의 남극점. 그 다음에 자남극점은 막대에서 이렇게 세웠을 때 막대에서 계속 90도 되는 거. 이게 자남극점이고요. 그래서 도달 블록은 도달 블록 남극점은 사실 도달 블록은 아니고 그냥 그저 인간이 가기 힘든데 가장 남북 반도를 제외하고 대륙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건 뭔데 여기 도달 블록 남극점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북극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게 지장의 남극점입니다. 이거 왜 지장의 남극점이냐? 1957년, 58년 미국이 이제 해서 이제 소위 국제 지구 물리에 간청해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미국이 야 이게 남극 이게 한 번만 연구할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연구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미국은 재빠르게 남의 90도 지장의 남극점, 지리 남극점 그 기지를 지었어요. 아무니아 스코트 기지. 그래서 소련은 늦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 뭐 당신들 그거 가라. 우리는 거기 가겠다. 그래서 지장의 남극점 들어왔어요. 그게 보스토크입니다. 보스토크는 1820년 제정 러시아 때 남극을 탐험한 배 2척 중에 한 배 이름입니다. 보스토크하고 미리니 배 2척이 있었어요. 그때 옛날에 그 무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배 한 척이 탐험 안 나고 대개 2척이 나갔으니까요. 그때 나간 배 이름이 보스토크. 이 동쪽이죠, 동쪽. 울라디브스가 먼 동쪽이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30년 살면서 오로라하고 이 밑에 그 밑에는 이제 한 3,700m의 호수가 있어요. 물에도 호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크게 호수 수심은 500m. 그 물을 뜨려고 지금 러시아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아직 못 떴어요. 1,000m, 수심 1,000m, 얼음 1,000m는 떴어요, 미국이. 근데 이 3,700은 아직 못 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기지로서의 러시아도 그거 뜨겠다고 지금 그 기지를 지키고 있죠. 거기서 끄집어낸 얼음이 되겠습니다. 보스토크 기지. 자, 그때 이제 이 남아메리카 북한에 붙으니까 동물들이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크게 보면은 동물이 내려가고 올라갔는데 남미로 내려간 동물 크게 3번 내려갔어요. 이런 한 중세 대발 신형대 한 6천만 년, 7천만 년 그때 이제 한 1천만 년 갖고 두 번째는 3천만 년 전에 한 500만 년, 600만 그러니까 3,500만 년, 2,400만 그 사이에 또 한번 내려갔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아까 말한 350 그 붙으면서 그때 내려간 건데 그때 크게 두 번 크기라기보다 뚜레하면 두 번 되겠습니다. 한 번 이제 500만 년 했어 이제. 근데 그때는 이제 제대로 붙지 않았기 때문에 표류죠. 어떻게 하다가 다시 말하면 이제
뭐 큰 나무 같은 건 어떤 거 떠내갈 때 거기에 얹혀 있던 생물이 따라서 가서 옮겨간 거죠. 그래서 표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작은 설치류가 가깝고 한요 500병 300만 년 사이에는 그다가 300만 년 완전 붙인 다음에 이제 걸어간 거죠. 동물들이. 그래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 16개의 과간이 갔습니다. 개계통, 스밀로돈은 이제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송은이가 굉장히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다음 제규 아마존 정글에만 그죠? 그거 동물이죠. 무서운 동물. 그다음에 곰, 너구리, 말, 곰보테르, 타피르, 페커리, 그다음에 이 낙타기도 야마, 그다음에 사슴, 햄스터, 토끼, 다람쥐 이런 건 이제 화석에서 발견되고 지금 상존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지, 뼈육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캥거루쥐는 화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봐서 그냥 최근에 내려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말은 이제 내려가서 남한에서 멸종됩니다. 말은 한 5천만 년 전에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에서 생긴 동물인데 이게 북미나 남미는 한 만 년 전에서 멸종돼요. 그래서 인간이 멸종시켰다고 생각되는 것은 민간이 멸종시켰다고 쉽게 잡아먹은 거죠. 예. 근데 남아메리카 말은 이제 스페인이 가져온 말입니다. 스페인이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건설하려고 1534년, 38년에 그때 이제 가져왔다가 원이면 쫓겨갑니다. 그때 말 놓고 가는데 그 말이 이제 퍼진 거죠. 근데 말은 이제 파타고니아 사막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말을 놓고 유럽이 떠났는데 한 50년이 지나서 마젤란해 거기서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파타고니아에서 내려간 거죠. 말이 한 5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곰푸스 멸종됐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북아메리카 말도 원래는 이제 거기 생겼지만 거기서 인간이 멸종시켰다가 북아메리카에 있는 말은 이제 다시 이제 유럽에서 가져오는 말이 번성된 거고. 그 예를 들면 이런 동물이 그렇습니다. 북미에 내려간 것들이죠. 예. 이거 곰보테르 코끼리 계통이 멸종됐고, 그 다음에 말도 멸종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고양이 계통, 그 다음에 스컹크 계통, 쥐 계통, 러큰, 곰, 그 다음에 이제 토끼 이런 것들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인간도 이제 북미에서 남으로 내려갔죠. 예. 그 다음에 이 낙타 계통이 낙타, 개 계통이고, 예. 페크리가 멧돼지 계통입니다. 페크리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북아메리카 올라간 동물, 남미에서 북미로 이제 처음 올라간 동물 한 빈시류인데 빈시류. 이빨이 이제 없거나 아주 약한 동물이죠. 예. 원시 밀로돈. 이게 이제 플로리다 텍사스에 한 처음에 이제 나타나서 이제 500만 년이 멸종됐고요. 그 다음에 원시 메갈로닉스도 같은 계통입니다. 이제 한 800만 년 전에 북미에 나타났다가 이제 중플로리다, 뉴멕시코에 이제 화석을 남겼고, 그 다음에 몸집이 큰 메갈로닉스 이제 500만 년 출현해서 11,000년 전에 멸종했고, 메갈로닉스, 이게 빈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올라간 동물이 이제 이게 옛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간 동물이 이제 한 190만 년부터 북미 화석을 남겼습니다. 예. 이제 거기다 아르마딜로, 땅늘보. 우리는 보통 지금 사용하는 나무늘보고 땅이 기어다니는 땅늘보 빈실입니다. 그다음에 메가테리움, 그다음에 이 개미핥기, 카피바라는 설치력이 제일 커요. 몸이 한 50톤 나가죠. 카피바라. 그다음에 오포섬, 작은 땅늘보, 여기 톡소돈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남쪽 화산기고, 그다음에 아르마딜로를 다루는 거대한 글리프소돈트, 그다음에 호저, 공포새, 예, 이런 거는 이제 북아메리카 동물 이게 스물여덟 처음 만나가지고 고양이과 동물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멀리 올라가지 못했으면 멀리 올라가지 못했어요. 뭐 다 죽었겠죠. 그래서 지금 땅늘보나 메가테리움, 공포새 이런 거는 이제 북아메리카 올라갔지만 멀리 올라가지 못하고 멸종됐고요. 이 그림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그라운드스 땅늘보 이런 되겠습니다. 아르마딜로, 그다음에 이제 큰 게 아르마딜로 조상들, 그다음에 이런 이 톡소돈트 이런 동물들, 개미핥기, 예. 올라갔지만 이런 건 다 멀리 올라가지만 멸종당한 거죠. 이거 한꺼번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내려온 것들이고 올라간 것들이고요. 예.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밑에서 올라간 것도 파란 것들은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고 훨씬 더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발전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요 부분, 주로 이 부분,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몇 번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메가테리움, 화석이 되겠습니다. 땅들이 커가지고 훨씬 커요. 예. 아마 높이 길이가 한 4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황소의 거의 2배, 거대한 빈실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길이, 이건 이제 기어 엎드리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게는 남해안 끝에서 한 300km 올라가면 칠레 국립공원인데 거기에 있는 다윈 밀던 이 정도의 이것도 빈실인데 동굴에서 배설물을 가지고 절대열 측정해보면 한 11,000년째까지 동굴에 살았다는 그런 밀로돈입니다. 빈실이요. 이거는 이제 다윈이 차지한 화석 가지고 이제 결합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게 결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글립소돈인데 지금 결정된 큰 알레반다 조상 길이가 한 2m쯤 됩니다. 이게 껍데기 하나 더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 골각입니다. 이건 요새 아르마딜로고요. 예. 그리고 톡소돈트. 이 사람과 비교해보세요. 굉장히 큰 동물이죠. 이게 뼈가 발견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스밀로돈입니다. 이게 지금 송원이입니다. 송원이가 한 25cm. 예. 그리고 꼬리는 짧고요. 이 동물이 혹시 여러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실래서 한번 로스앤젤레스 가보시면 가운데 타르 피트 석유 올라오면서 석유가 증발해 남아서 타르 시커먼 거 거기서 이 동물이 많이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서 끄집어낸 화석이 있거든요. 박물관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말로는 그래서 스밀로돈인데 검치요 칼 같은 이빨을 호랑이냐 말이야. 이게 아니고 영어로 이렇게 하고요. 칼 같은 단도 같은 이빨을 가진 고양이 계통 크기 한 1.5m 이 정도 되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남미에서 올라온 동물 쉽게 잡아먹은 거죠. 내려와서 또 잡아먹었고, 왜냐하면 남미는 큰 섬에서 동물들 중에서는 이 소위 폭시자 무서운 딱 한 명밖에 없어서 새밖에 없었는데 그 새도 이한테 잡아먹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물도 쉽게 말하면 다 이제 죽은 거죠. 예. 그때 이제 아까 화석 뺐다고 이제 많은 일이 있었을 거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남미의 유일한 이제 무서운 동물이 공포 있습니다. 테러버드. 예. 딱 이게 유일한 포위자죠. 사람을 비교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크죠. 이거는 종이 한 10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쪽 크기 보면 무서운 새인데, 맨 처음 이 새를 발견했을 때는 부리가 굉장히 크고 날개는 작아가지고 고생물자들이 야, 이 새가 이게 어떻게 먹이를 먹는 이게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새는 육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주로 열매를 깨서 먹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글쎄 날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경우에 날았을 거다. 그러니까 의견을 많이 하다가 이제 다른 비슷한 새가 발견되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보세요.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 이 새는 이게 빨간 다리 세리에마인데 붉은 다리 세리에마, 이거는 검은 다리 세리에마고요. 이 새를 발견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해결에 그 새의 생태를 이제 풀었습니다. 이 새는 이제 필요하면 날지만 거의 날지 않고 먹이를 따라가서 잡는 거죠. 예를 들면 쥐라거나 새라거나 도마뱀이라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계통의 아프리카 새입니다. 영어로는 세크레터리 버드, 비서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프리카에 있는 같은 계통의 동물. 그래서 특히 날아다니면서 잡는 건 아니고 이제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먹이를 잡는 무서운 새죠. 크기만 작다 보이 사실 무서운 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붉은 달의 세리에만 남아면 여기에 살고 있고, 검은 달의 세리에만 저기 살고 있고요. 이제 남미 공포의 후손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남미에서 올라간 새는 중간 주권에서 번성하지 못했는데 북미에 내려가지고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년 열쇠속이 190만 년 27속, 140만 년 50속, 50만 년 60속, 지금은 93속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발전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거의 고생물한테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이 북미동물이 원래 강했다 이거야. 왜? 북미는 이 아라시아, 유라시아대로 연결되니까 이 동물도 많은 예를 들면 같은 계통을 통해 환경을 변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분의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이제 북미 동물은 남미 동물이 살지 않았던 곳을 파고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동물이 살지 않았던 곳, 다시 말하면 이제 높고 한량한 지역이나 사막 이런 데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종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했고, 세 번째 설명은 남미는 지진의 화산이 많았는데 그 화산 생긴 지역을 북미에 파고 들어가 생활하다 했고, 남미에 많은 지진의 화산 생긴 빈 지역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고생물에서는 이제 이 두 문제를 많이 지지해요. 북미 동물은 남미 동물이 살지 않았던 걸 파고 들어갔다 이거죠. 예. 예를 들자면은 야마는 낙타계통인데 내려와서 지금 야마, 알파카, 와나코, 이 비켜는 네 동물로 지금 발전해서 이제 뭐 진화에 따라 그래서 살고 있거든요. 한 동물이 내려와서 네 계통으로. 예. 이게 지금 야마인데, 맨 처음 내려온 야마인데, 야마는 여기 살고 있어요. 예. 예. 이건 알파카고요. 알파카는 조금 좀 위치가 바뀌었다 그럴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조금 더 다른가 봅니다. 저도 사진만 모았지만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비큐냐는 이게 아주 높은 데만 남안대 사람은 높은 데만 사막하고 여기 사람 살아요. 예. 이 아타카마 사막은 높은 데만. 예. 이 비큐냐는 털이 아주 굉장히 보드라서 이 털로만 남자 양복 한 벌이 뭐 한 3천만 원 한다 그러죠. 3천만 원. 아주 고급 이 소재고요. 비큐냐. 예. 그 다음에 와나코입니다. 와나코 또는 과나코. 이거는 크기가 이제 송아지만 하는 건데 주로 파탕을 삼으면 여기 살아요. 여기 사는 지역이. 그러니까 남미에서 북미에서 내려와가지고 갈라진 거죠. 예.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지금 살코기만 한 80kg 나온다는 뭐 큰 거는.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이 야생을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앞으로 가축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이 관악으로죠. 현재 실제 이 칠레니 농장에 있고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아무 동물하고 가축이 안 됩니다. 우선 가두어 놨을 때 새끼를 낳아야 되고요. 대개 야생동물이 가두면 새끼 안 낳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식해야 되고, 육식에서 이제 좀 곤란한 육식은 아무래도. 근데 동남아시아의 악어 농장, 그 특별히 예고요. 그 초식이죠. 그 다음에 동물 성격이 사람과 같이 살만 해야 된다고. 사람은 덤벼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와나코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동물이랍니다. 가축을 만들 만한 동물. 자, 이제 제 이야기 끝났고요. 선생님도 화석 보신 적 없으시죠? 화석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뭐 박물관에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 만져본 적 없죠? 한번 화석 만져보세요. 제가 몇 개 갖고 왔거든요. 이건 네가티움 갈비뼈입니다.